자, 지금부터 조합 핵심 개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조합의 뜻부터 볼게요. 1번, 서로 다른 n개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자, 순서에 관계없이 r개를 선택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조합이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순열 때 공부했던 거랑 비슷하게 나타내는데요. 여기에 C를 씁니다. C는 영어로 조합을 의미하는 컨비네이션의 약자에서 따온 거예요. 자, 이게 순열이랑 차이점은 뭐냐면요. 순열과 조합의 공통점은 똑같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순열은 뽑히는 순서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고요. 조합은 뽑히는 순서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딱 그 차이점 하나만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에서 30명 중에서 2명을 뽑는데 뽑히는 순서대로 회장, 부회장이라면 걔는 순열이고요. 그냥 반대표 2명을 뽑는다라고 하면은 처음 뽑혀도 반대표, 두 번째 뽑혀도 반대표니까 그런 경우에는 조합이 된다는 얘기죠. 자, 밑에 예를 들어 보게 되면 공 10개가 담긴 주머니에서 공 2개를 뽑는 방법의 수는 얘는 그냥 2개를 뽑기만 하는 거고 순서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10개에서 2개를 뽑는데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10C2 하고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조합의 뜻입니다. 자, 그럼 조합의 수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NCR이 실제로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NCR은요, 정의가 R 팩토리얼분의 R의 계승분의 NPR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숫자 카드 1부터 10 중에서 2개를 뽑았을 때 2하고 1 뽑히는 경우와 1하고 2 뽑히는 경우가 다 따로따로 세지는 경우가 되겠죠. 그 중에서 이 2개가 섞이는 경우를 한 가지로 봐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이 2개를 하나로 봐버리려면은 2개가 뽑혔을 때 2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 이 팩토리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이렇게 나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섞이는 경우를 한 가지로 보게 되면서 순서가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하셨나요, 여러분들? 자, 굳이 이게 완벽하게 이해가 안 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공식을 외우셔도 됩니다. 뭐 이해하고 나서 외우면 조금 더 좋긴 하겠지만 굳이 뭐 그지? 외워도 얼마든지 계산이 가능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NPR은 정의가 뭐였죠, 여러분들? NPR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었잖아요. 거기다 다시 r 팩토리얼을 곱하는 거니까 여기 r팩이 추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합의 공식이고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 얘는 그래서 해석을 한번 해보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을 하는데 그 일렬로 나열하면서 새끼는 경우의 수를 그냥 한 가지로 보기 위해서 r개를 일렬로 나열하니까 r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NPR은 사실 어떻게 계산했었죠? n부터 1씩 줄여가면서 r개를 곱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4P3 같은 경우는 4부터 1씩 줄여가면서 이렇게 3개를 곱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다시 여기에 여기 있는 숫자인 3팩토리얼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뭐다? 4C3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합의 계산은 여기 있는 숫자부터 1씩 줄여가면서 3씩 3개를 곱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n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r개를 곱하는 건데 거기에 나중에 r팩으로 나누는 과정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6C를 계산해 보게 되면 6부터 2개 곱해요. 그럼 6 곱하기 5인데 그걸 다시 여기는 2의 계승, 즉 2 팩토리얼로 나누게 되면 15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자, NC0은요 1이고요. NCN도 1입니다. 얘는 그냥 여기에 있는 이 정의식 보이시죠? 요거를 이용하면 너무 간단하게 풀려요. 그럼 NC0은 계산이 n 팩토리얼 분의 먼저 여기에는 여기에서 이 숫자를 뺀게 옵니다. 그래서 n 팩토리얼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팩토리얼로 다시 나누는 건데 우리가 0 팩토리얼은 앞에서 1인 거 공부했죠? 그래서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돼서 약분돼서 1이 나오는 거예요. NCN도 마찬가지고요. NCN도 우리가 보게 되면 n 팩토리얼에 여기에는 여기에서 여기를 뺀 숫자의 계승이 오잖아요. n 빼기 n의 계승이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숫자의 계승이 오니까 n 팩토리얼이 오는데 얘는 0 팩토리얼이에요. 그쵸? 1이니까 생각하지 말고요. 그럼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니까 약분해서 1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은 이해만 하셔도 되고요. 이해 못 하셔도 그냥 외우려면은 NC0, NCN은 다 1이다 라고 외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3번. 3번이 너무 중요합니다. 3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NCR은요. NC N-R랑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똑같고요. 여기에는 뭐가 오냐면 여기에서 얘를 뺀 숫자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얘는 뭐랑 맥락이 통하냐면요. 자, 이런 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친구들이 5명이 있어요. 친구들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을 뽑아서 선생님이 남아서 청소를 조금 부탁하려고 해요. 학교 교실에서. 그럼 뽑히는 순서는 상관이 없겠죠. 어차피 처음 뽑히나 두 번째 뽑히나 네, 청소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5명 중에서 청소 당번 2명을 선택하는 일은 그 OC2가 되겠죠. 그 방법의 수는 뭐랑 똑같냐면 5명 중에서 청소를 안 할 3명을 선택하는 경우랑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걔는 5명 중에서 3명 선택하니까 53이 되겠죠. 이게 두 개가 같다라는 이유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얘를 그럼 우리가 소식적으로 증명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같음을 보이면 되죠. 얘는 정에 의해서 n 팩토리알 나누기, 먼저 여기에는 얘 빼기 얘가 오죠. n-r 팩토리알 곱하기 여기 있는 숫자의 팩토리알이 옵니다. 얘도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분자는 n 팩토리알이 오고요. 여기에는 여기에서 얘를 빼내가 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끝을 빼내가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오른쪽 끝이 옵니다. 오른쪽 끝에 계승이 이렇게 오는 거죠, 각각. 근데 여기를 계산해 보게 되면 n 빼기 n이 서로 없어지고 마이너스 r이 r이 됨게 되면서 r 팩토리알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를 계산해도 왼쪽에 있는 녀석과 분모가 똑같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이제 간단하게 증명을 해 드렸고요. 여러분들은 증명 과정은 이해만 하고 전혀 기억 못해도 상관없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건 뭐다? 아하, 조합은 그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얘를 조금 우리가 정확하게 왼쪽 끝이라고 부르고요. 이 아래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작은 수를 오른쪽 끝이라고 하는데요. 조합은 여기 있는 왼쪽 끝이 똑같고 이 오른쪽 끝은 이 원래 있던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을 뺀 녀석의 경우의 수와 같구나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인데요. 4번도 꽤 많이 쓰이는 중요한 조합의 공식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조합 공식이에요. 자, 파스칼의 삼각형 조합 공식은 어떤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 두 조합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합과 조합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 둘 다 왼쪽 끝은 똑같고요. 오른쪽 끝은 연속하는 자연수가 나옵니다. 지금 얘가 얘보다 1 크죠. 연속하는 자연수. 뭐 차이가 1이라고 기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결과는 뭐가 되냐면요. 일단 이 왼쪽 끝은 이 n-1이었던 게 n으로 하나가 늘어납니다. n으로 하나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끝은요. 이 두 개 중에서 큰 거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거의 증명 과정은요. 문제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때 증명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기본 유형에 선생님이 이걸 증명하는 중간 과정 문제를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때 증명을 하고 증명 과정 자체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크게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얘기하지만 얘를 이 공식을 문제를 푸는데 쓸 수 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게요. 자,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어떤 데 보통 쓰이냐면요. 이거 한번 잘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요. 이 앞에 두 개 조합의 합은요. 여기는 똑같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1 차이 나죠. 그랬을 때 얘는요. 이 앞에 거는 하나가 늘어나고요. 이 두 개 중에서 큰 수를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거 두 개를 더하는데요. 다시 얘는 똑같고 여기가 또 1 차이 나네요. 그러니까 얘는 하나가 커져서 4가 되고요. 이거 두 개 중에서 오른쪽 끝 중에서 큰 걸 쓰시면 됩니다. 다시 이거 두 개를 더하면은요. 얘는 똑같네요. 이거 1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왼쪽 끝은 하나가 증가하고 오른쪽 끝은 큰 걸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을 간단하게 되면 5C5가 되고 1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의 이름이 뭐라고요? 파스칼의 삼각형. 자, 이번에는 특정한 것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말아야 돼 라고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접근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특정 n개에서 r개를 뽑을 때, 그쵸? 일단 전체 n개에서 우리가 r개를 뽑는 일 중에서 그 중에서 특정 k개를 꼭 뽑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특정 k개를 이미 뽑았다고 생각해요. 이미 뽑아놔요. 항상 우리가 경우의 수의 문제는 문제가 요구하는 걸 먼저 들어주고 남는 거를 센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k를 미리 뽑아놔. 자, 그러면 전체 n개 중에서 k는 뽑아놨으니까 남은 원소는 n-k가 남겠고요.
원래는 R개를 뽑으려고 했는데 그 중에 K개를 미리 뽑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R-K개만 마저 뽑으면 끝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요.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먼저 K개를 뽑았다고 생각하고 남아있는 N-R개에서 나머지 R-K를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친구 10명 중에서 우리가 농구 선수 5명을 뽑으려고 하는데 AB가 농구를 굉장히 잘해서 AB는 반드시 집어넣고 싶어요. 그러면은요, AB는 미리 뽑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친구는 남아있는 친구들은 AB를 뽑았으니까 8명이 되고요. 총 5명을 뽑아야 되는데 2명은 이미 뽑았기 때문에 나머지 3명만 뽑으면 돼서 AB가 뽑히는 경우의 수는 8-3이 되는 거죠.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요. 언제 뽑혀도 농구 선수가 되는 거니까요. 자, 다음 두 번째는요. 자, 이거는 뽑지 마. 즉 특정 K개를 제외하고 나서 뽑는 경우의 수. 마찬가지 그 K개를 버려버려요. 그냥 뽑으면 안 되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N개 중에서 K개를 미리 버려버리는 거니까 나머지 N-K 중에서 원래 우리가 뽑고자 하는 R개를 뽑으면 된다는 얘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친구 10명 중에서 청소 당번 4명을 뽑으려고 하는데 친구 ABC는 감기에 걸려서 청소하기가 힘들대요. 그랬을 때 청소 당번을 뽑는 방법을 씁니다. 그럼 ABC는 청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0명 중에서 ABC, 야, 너네들 저리 빠져 라고 생각해요. 그럼 친구들은 나머지 7명이 남아있겠죠. 그 중에서 청소 당번 4명을 뽑는데 뽑히는 순서가 상관이 없죠. 처음 뽑히나 두 번째 뽑히나 남아서 청소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계산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조합의 계산은요, 여기가 되도록 작은 숫자가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풀 거냐면, 아, 얘는 7C, 여기에서 얘를 뺀 거와 똑같구나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바꾸고요.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거예요. 7부터 3개 곱하는 거죠. 7 곱하기 6 곱하기 5. 그 다음에 3팩토리알로 나누는 거예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러면 3이 6 해서 35가지의 뽑는 방법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조합의 기초 계산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조합식을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갑니다. 자, NCR은 R팩분의 NPR이랑 똑같고요. 얘는 그러면 N-R팩 곱하기 R팩분의 N팩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거는 이제 공식이고 우리가 실제로 NCR을 간단하게 계산할 때는 N부터 1씩 줄여가면서 R개를 곱한 다음에 그걸 다시 R팩토리알로 나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C는요,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9부터 2개 곱하죠. 그럼 9 곱하기 8이고, 그 다음에 2팩토리알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36이 나오겠죠. 네, 그럼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10C8. 이 발음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10C8이요. 자, 얘는요, 이걸 다 10부터 8개를 곱하는 게 아니라요. 조합 성질 중에서 얘는 10C 하고 여기에서 얘를 뺀 애랑 똑같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오른쪽 끝이 작은 수로 바꿔서 계산하시는 게 좋습니다. 10부터 2개를 곱한 다음 10 곱하기 9가 되겠죠? 2팩으로 나누는 게 되고요. 이렇게 약분하면 5가 돼서 45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0이면 1이라고 우리 공부했었죠? 외워버리면 되고요. 얘랑 똑같아도 1이다 라고 공부했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이랑 빠르게 답을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저는 8부터 3개 곱합니다. 8, 7, 6. 그 다음에 3팩토리알로 나누면 되죠. 이렇게 약분해서 56이고요. 여기 0이니까 1이고요. 네, 똑같으면 선생님이 1이라 그랬죠. 자, 얘는요, 너무 크죠. 그래서 여기서 얘를 빼내를 생각해 보게 되면 15C1이고요. 15개에서 하나 뽑는 방법이니까 15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조건을 만족하는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조합에 관한 기본 정리를 확인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NCR은 R 팩토리알 분의 NPR이랑 같고요. 얘를 다시 정리한 게 N-R 팩토리알 곱하기 R 팩토리알 분의 N 팩토리알이다. 그 다음에 조합의 아주 중요한 성질 NCR은 NC N-R과 같다. 즉 여기에서 얘를 뺀 수를 집어넣은 것과 같다. 자, 3번은 파스칼 삼각형 정리죠. 지금 여기는 똑같고 여기는 1 차이가 나면은 왼쪽 끝은 하나를 늘리고 오른쪽 끝은 2개 중에서 큰 거를 선택한 것과 같다 라고 우리 공부했습니다. 자, 이 종합적인 성질 중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건데요.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n의 값을 구하시오. 이걸 먼저 식을 나타내 보게 되면은요, n부터 3개를 곱하는 거예요. 자, n 하나씩 줄어들죠. n-1, n-2. 그 다음에 얘를 뭘로 나누냐면 3팩으로 나눈 게 56입니다.
자, 그럼 얘는요, n에 관한 3차 방정식이네 라고 푸는 게 아니라요, 이 얘는 어쨌든 자연수기 때문에 이게 이쪽 부분이 연속한 세 자연수의 곱이구나 라는 걸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이렇게. 그래서요, 3팩이 6이잖아요 여러분들. 양변 3팩을 곱하게 되면 6 곱하기 56이 되는데, 56은 7, 8에 56이잖아요. 6, 7, 8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차례대로 여기가 6, 7, 8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n은 8 하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3차 방정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요. 자, 다음 오른쪽 문제 똑같이 2n 플러스 1부터 두 개를 1씩 줄여가면서 곱하게 되면 2n 플러스 1 곱하기 1 줄이면 2n이 되겠죠. 이걸로 뭘로 나눈 게 2 팩토리얼로 나눈 게 얼마다? 78이다 라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얘는요, 우리가 얘도 어쨌든 어때요 여러분들? 1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분배하지 않아요. 분배하지 않고요, 연속하는 자연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게 2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얘를 곱하게 되면 2 곱하기 78이 되는데, 78은 약분을 하게 되면은 약분이 뭐로 되나요 여러분들? 뭐 일단 2로 나눠볼까요? 2로 나누면 39 이렇게 되죠. 39가 다시 3 곱하기 13이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를 계산하게 되면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여기가 곱했을 때 10이니까 12 곱하기 13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10이고 얘가 13면 되는 거니까 2n이 10이니까 n은 6이다 라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물론 전제에서 방정식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런 유사한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잘 해보셨나요? 답을 선생님이 써놨습니다. n은 5, 밑에 거는 n이 7이 나오면 됩니다. 자, 다음 유형을 한번 해볼게요. 다음을 만족시키는 n 또는 r의 값을 구하시오는 대표적인 성질을 물어보는 거죠. 여기가 n이 똑같잖아요. 여기에서 4를 뺀 게 6이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n은 10이 되면 되겠죠. 자, 이도 마찬가지. 보시게 되면은요, 이 7에서 r을 뺀 게 얘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7-r은 r-3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r이 바로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죠.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 답을 적어놨습니다. 다들 맞게 잘 하셨나요? 자, 선생님이 앞으로 오른쪽 문제는 똑같은 걸 두 번 설명하지 않고 되도록 답만 알려드릴 거고요. 오른쪽 문제 답이 본인이랑 틀린데 잘 모르겠으면 왼쪽 걸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저한테 개인으로 질문하시면 선생님이 아주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기초형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여기까지네요. 이번에는 조합을 이용한 경우의 수, 실제 활용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그 중에서 쉬운 것만 좀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서로 다른 9개 중에서 6개를 고르는 건데 고르잖아요. 순서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얘는 9, C, 6이 되고요. 얘를 바로 계산한 게 아니라 여기 숫자가 조금 크니까 여기서 6을 빼가지고 9C3이랑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하고, 그럼 9부터 3개를 이렇게 곱한 다음에 3 팩토리얼 3의 계승으로 나누게 되면 3일은 3, 3, 3은 9, 2일은 2, 2, 4, 8 이렇게 해가지고 12 곱하기 7이 되면서 84 하고 답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동호회 회원 8명이 다른 회원과 한번 모두 악수를 하는 거래요. 자, 이건 우리가 중학교 때도 했던 건데요. 악수는요, 사람 2명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뽑히는 순서가 상관이 없죠. 선생님이 8명 중에서 철수하고 영희 뽑으나 영희하고 철수 뽑으나 둘이 악수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악수를 하려면 2명이 필요하니까 8명 중에서 2명을 뽑는데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8부터 2개를 곱한 다음에 2 팩토리얼로 나누게 되면 28가지 악수를 하게 되겠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봅시다. 자, 잘 해보셨나요? 자, 선생님이 답을 이렇게 적어놨고요. 답을 잘 맞춰보세요. 자, 선생님이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조합 문제를 풀다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조합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의 계산 결과를 지금부터 그냥 바로 외울게요. 자, 4C2는요 6입니다. 5C2는 당연히 5C3이랑 똑같이 10이고요. 6C2는 15고요. 6C3은 20입니다. 이 정도는 외워두시면 조합 문제를 푸실 때 많이 편하실 거예요. 외우는 노고보다, 외우는 스트레스보다 훨씬 더 많은 편안함과 안락함을 제공하기 때문에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유형 볼게요. 자, 4명의 남학생과 3명의 여학생에 대해서 다음 수를 구하시오 라고 그랬습니다. 3명의 여학생을 뽑는 방법의 수. 자, 3명의 여학생을 뽑는다 그랬죠. 자, 총 몇 명이에요? 3명의 학생이 미안합니다. 총 몇 명이죠? 7명 중에서 3명 뽑죠. 아무런 제약도 없고요. 그러니까 얘는 7C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부터
3개를 곱하고 3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겠죠. 35가지가 될 거고요. 남학생 2명과 여학생 1명. 남학생 2명을 뽑고 여학생 1명을 뽑아야지 문제가 요구하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연결되니까 곱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남학생 2명을 뽑아야 되니까 남학생 4명 중에서 2명을 순서 상관없이 뽑고니까 곱하기 여학생 3명 중에서 1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되겠고요. 요거 우리가 6이라고 외웠죠. 자, 여기 3이 돼서 18 하고 풀리게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잘 해보셨나요? 선생님이 답을 써놨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잘 되신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다음 유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7가지의 무지개 색 중에서 4가지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자, 빨간색을 포함해서 선택하는 방법은요, 빨간색을 미리 뽑아놔요. 그럼 색깔은 6가지가 남았고요. 우리가 총 4가지를 뽑아야 되는데 하나는 미리 뽑아놨으니까 그 중에 3개를 뽑으면 되겠습니다. 20가지가 되겠죠. 자, 보라색을 제외하고 뽑는 방법에서 보라색은 싫어. 그럼 7가지 수 중에서 색 중에서 보라색은 버려버려요. 그럼 6가지가 남고요. 우리가 하는 일은 색을 4가지를 선택을 아직 해야 되니까 6시4가 되겠죠. 얘는 6시2랑 똑같고요. 이거 외우고 있나요, 여러분들? 15입니다. 노란색은 포함하고 초록색은 제외해요. 제외하는 거 먼저 생각하시면 좋고요. 초록색은 갖다 버리니까 일단 색깔은 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노란색은 미리 뽑아놔요. 그럼 나머지 색깔 5개가 남아있겠죠. 그 중에 노란색을 하나 뽑아놨기 때문에 총 4개의 색을 선택하기 때문에 나머지 3개를 뽑으면 되겠습니다. 얘는 5C랑 똑같고 우리가 10 하고 외웠었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답을 써놨습니다. 식도 간단하게 써놨고요. 자, 잘들 하셨나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조합에 관한 기초형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합의 기본 유형을 한번 해볼게요. 조합과 순열의 계산식 문제입니다. 먼저 당연히 수업 조합과 순열의 기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NCR은 R 팩토리얼 분의 NPR과 같고, 저 NPR을 다시 공식대로 나타내게 되면 n-r팩 분의 n팩인데 거기 r팩이 나눠지는 거니까 r팩 이렇게 들어간다. 자, 이 조합 공식의 형태는 뭐냐면 여기 있는 수와 여기 있는 수를 더하면 여기 위에 있는 수가 나온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하지만 실제 조합을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할 때는 이 NCR은 n부터 1씩 줄여가면서 rg를 곱한 다음에 r팩으로 나누는 것이다 라고 공부했습니다. 자, 우리가 NPR은요 뭐냐면 n부터 1씩 줄여가면서 rg를 곱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걸 나타내게 되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1 쭉 가서 n-r 플러스 1 이렇게 됐었고요. 그렇죠? 이걸 이제 우리가 계승으로 표현한 게 뭐였냐면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죠. 이게 npr이고요. 얘는 그냥 n부터 1씩 줄여가면서 r기만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npr이 360이고 ncr이 15일 때 n 플러스 p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그랬죠. 우리 NCR로 시작해 볼까요? 자, NCR은 우리가 배운 내용에 의하면 R 팩토리얼 분의 NPR이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NPR이 360이라고 알려줬거든요. 그럼 360분의 R 팩토리얼이 지금 이제 15가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 양변에 R 팩을 곱하면 360은 15 곱하기 R 팩이 되고요. 양변을 10으로 나눠서 R 팩토리얼을 곱하게 되면 얼마가 되죠? 24가 되나요, 여러분들? 자, 1부터 얼마까지 곱했을 때 24가 되냐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24이기 때문에 이 R 팩토리얼은 사실 4의 계승, 즉 4 팩토리얼이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n은 4가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이 4를 찾아냈으니까 여기서 집중을 한번 하게 되게 되면 n부터 np 이제 4가 되는 건데 n부터 4개 곱한 거잖아요. n에 n-1, n-2, n-3 이렇게 했을 때 360이 나오는 거고요. 얘는 연속하는 네 자연수의 곱이기 때문에 쟤를 4차 방정식으로 풀지 말고 360을 소인수 분해해서 연속하는 네 자연수의 곱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자, 360은 36 곱하기 10이고, 자, 얘는 다시 이게 6의 제곱이니까 총 나타내게 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죠. 얘를 4개의 곱으로 표현했을 때 연속하는 네 자연수가 되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 두 개를 써서 4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5를 쓰고, 그 다음에 이 두 개 썼고 3 두 개 현재 남아있는 상태죠. 2 하나 쓰고 3 두 개 남아있는 상태죠. 그럼 여기서 이거 3 하나씩 쓰게 되면 6이 남고 3이 하나 남아있으니까 그 3을 쓰면 여기다 쓸게요. 선생님 너무 나만 풀었나?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건 짜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4차 방정식 푸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5는 내비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속하는 수니까 2하고 3 하나 꺼내서 6을 만드는 거죠. 그럼 현재 이 두 개 3 하나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개는 그냥 4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3을 여기다 곱해주게 되면 이게 연속한 내 자연수가 되겠죠. 차례대로 n, n-1, n-2, n-3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n은 6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n 더하기 r이 두 개 더해서 10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잘 해보셨나요? 이 문제 답은 얼마가 나오면 되냐면 50이 나오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앞으로 오른쪽 문제는 왼쪽 문제랑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잘 안되면 왼쪽 문제를 다시 한번 잘 복기를 해보고 스스로 풀어보세요. 그래도 안 되신다면 선생님한테 개인 질문을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조합의 성질을 이용한 기본 유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조합의 아주 중요한 성질이죠. NCR은 NC 여기에서 얘를 뺀 수가 여기에 온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수는 얘 더하기 여기에서 얘를 빼내다 라고 기억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해도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가 아니라요. 이렇게 앞에 왼쪽 끝이 똑같을 때는요. 이 오른쪽 끝의 합이 이 왼쪽 끝과 같다라고 기억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어떤 식이 됐든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아래 모든 값을 구하시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저희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숫자는요. 여기에서 얘를 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r 더하기 2는 14-r제곱이다. 이거 딱 보니까 아래가 난 2차 방정식이고 그걸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의 합이라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섣불리 그 두 근의 합을 구하면 조금 위험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근이 자연수가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방정식으로 접근합니다. 자, r제곱 넘어가고요. 자, 플러스 r이 되고 넘어가서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그럼 얘는 이제 0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4하고 3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여기서 근이 r의 값이 마이너스 4 또는 3이 나오는데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r은 당연히 자연수겠죠, 여러분들. r이 자연수가 아니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서 4개 중에서 마이너스 2개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없어지고 나서 답이 3 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잘 풀어보셨나요? 이 문제도 답은 똑같이 3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2차, 3차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아주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n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그랬고요.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 그대로 세우시면 됩니다. 얘는 n부터 2개 곱한 거죠. 그럼 n에 n-1 1개, 2개 더하기 6 곱하기 n부터 2개 곱한 다음에 2팩으로 나누는 거예요. 6n에 n-1 나누기 2팩토리얼은 12 곱하기 n-1부터 3개 곱하는 겁니다. n-1, n-2, n-3 이렇게. 그리고 나서 뭘로 나눠요? C니까 조합이니까 3팩토리얼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얘는 일단 내비둡니다. n에 n-1 이거 어차피 2거든요. 약분하면 3이 남아서 3n에 n-1이 되고요. 얘는 계산하면 6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약분하고 나면 2가 남죠. 2에 n-1, n-2, n-3 모든 항이 다 n-1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얘네들 이렇게 약분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좌변에는 n 더하기 3n이 남으니까 4n이 남고요. 우변에는 얘를 이제 전개해서 2배를 해버리고 2차 방정식으로 풀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저거 전개하게 되면 2n의 제곱 마이너스 10n 플러스 1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이 바로 2까지 다 그냥 곱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얘를 계산 한번 해보게 되면 넘기게 되면 자, 아이고 자, 4n을 넘겨서 계산할게요. 자, 2n의 제곱 마이너스 14n 플러스 12는 0이 되고 양변 2로 조금 더 나눠서요. 간단하게 나타내고요. 2로 나눴는데 2n의 제곱이면 안 되겠죠? 요렇게요. 그래서 6, 1, 마이너스 그래서 n은 얼마거나 6이거나 1인데 n은 보시게 되면은요. n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 n은 이 뽑는 것의 개수보다 반드시 많아야 돼요. 얘는 지금 3개죠. 그쵸? 그래서 1은 될 수 없고 얘는 6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가 2개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1개에서 2개를 뽑을 수는 없잖아요. 문제에서 상황에 맞게 제약 조건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되겠죠? 자, 잘 해보셨나요? 이 문제의 답은요 12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순열과 조합의 공식의 증명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싫어하시는 빈칸 채우는 문제고요. 특히나 얘는 여러분들이 계승 계산, 즉 팩토리얼 계산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게 되면 처음 봤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 중에 속해요. 그런데도 또 모의고사에서도 잘 나오고 꽤 은근히 잘 나오는 유형의 문제가 되겠죠. 자, 어쨌든 이 빈칸 채우는 거는요, 앞에서 뒤로 갔을 때 뭐가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 건 신경 쓰지 말고 변한 부분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뭐 이제 우리가 순열 공식이 하나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기억할 만한 사실 순열 공식은 그닥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뭐 알고 있으면은 좋기는 한데 이 공식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이게 성립함을 보이려고 한대요. 자, 그래서 지금 얘는요, 이 각각의 부분을 순열의 정의대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여기는 R은 이렇게 곱해지어서 나온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요, 지금 여기에서 일로 통째로 변했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지금 여기가 얘랑 똑같아요. 그럼 얘로 묶인 거예요, 여러분들. 묶인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니 선생님, 여기에 있는 얘는 똑같기는 하지만 여기는 다르잖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요, 여기 있는 이 부분만 선생님이 다시 써볼게요. 자, 원래는 n-1 -r 팩토리얼, n-r 순서 바꿨습니다. 요거였는데요. 요거였는데 선생님이 얘보다 1 큰 애가 뭐예요, 여러분들? 얘보다 1 큰 애가 n-r이죠. 이걸 곱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분모에는 원래 이게 있었는데 똑같이 n-r을 곱합니다. 왜냐면 이게 뭐냐면 1부터 n-r-1까지의 곱이에요. 거기다가 얘보다 1 큰 애를 곱하게 되면 이 계산 결과가 뭐가 되냐면 이 계산 결과가 n-r 전체의 팩토리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그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 얘는 n-r보다 1만큼 더 추가로 적어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n-r, 여기다 n-r을 곱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되냐면 이 식은 n-r 팩토리얼이 되고요. n-r -1보다 1에다가 1 큰 애를 더 곱했으니까 그 녀석이 계승이 되고요. 분자는 n-1 팩토리얼 곱하기 n-r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더했는데 뭐로 묶은 거냐면 지금 공통인수가 분모는 n-r, 즉 분모 이걸로 묶었고요. 분자는 n-1 팩토리얼, 즉 여기하고 여기로 묶은 거예요. 그럼 이 앞에서는 뭐가 남았어요, 여러분들? 묶고 나서 여기가 남았죠? 여기가 이게 나 안에 n-r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거는 뭐가 남아서 r이 남았죠. 그래서 여기에 더하기 r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없어지면서 가에는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n만 들어가게 됩니다. n만요. 자, 어렵죠? 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좀 선생님 막 비끔쳐가지고 잘 안 보실 텐데 이 부분을 다시 쓰게 되면 얘가 지금 여기가 n만 이렇게 와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제 얘가 또 이렇게 변하거든요. 어떻게 변했냐면 분모는 그대로 있어요. 자, 얘는 n보다 1 작은 애까지 계승한 거예요. 즉 이 부분은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쭉 가서 어디까지? n-1까지 곱한 거죠. 근데 거기에 지금 뭐가 더 곱해지고 있어요? n을 하나 더 곱하고 있죠. 그래서 얘가 뭘로 바뀌냐면 n 팩토리얼로 바뀌면서 여기가 n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게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npr의 정의이기 때문에 npr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가에는 차례대로 n과 나에는 n 팩토리얼이 들어가면 맞는 거예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사실 지금 왼쪽에서 증명한 거랑 비슷한 구조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사실 순환 공식은 별 쓸데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최상위 심화까지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 공식을 외워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공식을 외우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정말 순식간에 풀리는 문제들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식의 형태를 잘 기억을 한번 해볼게요. 자, R 그 다음에 이 곱하는 숫자와 그 조합의 오른쪽 끝이 같을 때는요 어떻게 되냐면 이 왼쪽 끝이 곱하기로 오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하나씩 줄어든 녀석의 조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외워두시면 우리가 명확하게 언제 쓴다? 이 곱하는 숫자와
조합의 오른쪽 끝이 같을 때 어떻게 된다? 왼쪽 끝이 곱하기로 나오고 조합은 왼쪽 끝 오른쪽 끝이 하나씩 줄어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걸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자, 봅시다. 자, 그럼 가부터 차근차근 채워 넣어 볼게요. 곱하기에는 그대로 왔고요. 여기에는 지금 조합의 공식을 쓴 겁니다. 우리가 조합 공식 다시 한번 써볼까요? NCR은 뭐였냐면 분자에는 이 녀석의 왼쪽 끝에 팩토리얼이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뺀 녀석의 팩토리얼이 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오른쪽 끝에 팩토리얼이 옵니다. 자, 그럼 얘는요. 지금 이 오른쪽 끝에 팩토리얼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가에는 여기에서 얘를 빼내 팩토리얼이 와야 되는 겁니다. n-r-r-1 팩토리얼이요.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찡콩찡콩 없어져서 여기에는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셨나요, 여러분들? 자, 조합 정의 그대로 따라온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일로 내려올 때 뭐가 바뀌었는지 봐야 되죠,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n-1 팩토리얼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 n-r 팩토리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미안해요. 선생님 잠깐 여기 실수했네요. 뺄셈을 잘못했네. 큰일 날 뻔했네.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자, 보게 되면은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조합 부분을 나타내는 건데 이 왼쪽 끝이 여기에 왔고요. 오른쪽 끝이 여기에 왔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왼쪽 끝 마이너스 오른쪽 끝에 계승이 와야 돼요. 그래서 n-1 마이너스 r-1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얘는 계산 한번 해보게 되면은 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서로 없어지고 여기에는 n-r의 계승이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잠깐 생각해봤는데 뭐가 잘못됐더라고.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제 여기서로 내려와 볼게요. 얘는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뭐만 바뀌었냐면 여기 있는 곱하기 n과 n-1 팩토리얼이 곱해져서 여기에 뭐가 오냐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얘는요, n-1, n-2, n-3 이렇게 쭉 가서 1까지 곱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추가로 n을 곱하게 되면 여기에 n이 곱해지겠죠? 그럼 이 식은 n부터 1까지의 곱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나에는 n 팩토리얼이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를 r팩, 잘 보세요. 요거를 선생님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여기다가 선생님이 억지로 r을 곱할 거예요. r을 곱해요. 분모에다 억지로 r을 곱하게 되면 얘는 1부터 r-1까지 곱인데, 즉 r-1 곱하기 r-2 곱하기 r-3 곱하기 쭉 가서 1까지 가는 건데 거기 r이 더 곱해졌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이거 자체가 뭐가 되냐면 r 팩토리얼이 되고요. 선생님 마음대로 여기 분모에다가 r을 곱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여기다 곱하기 r을 해주게 되면 얘가 약분되면서 아무것도 안 한 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r이 오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다에는 r 팩토리얼이 오게 되고, 그 n 팩토리얼 나누기 r 팩 n-r 팩은 이게 NCR의 정의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이 r 곱하기 NCR이 된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증명이 된 거고요. 자, 가에는 지금 현재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가에는 차례대로 n-r의 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기는 나에는 n 팩토리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에는 r 팩토리얼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드렸듯이 이 공식 자체를 기억을 해주자. 아시겠죠? 이 공식 자체를 기억을 해주자. 자, 이번에는 조합의 수를 다루는 문제를 직접 풀어보겠습니다. 1번 조합부터 한번 볼게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뽑는 거죠. 조합은 순서에 관계없이, 즉 뽑히는 순서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r개를 선택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조합이라고 하고, 우리가 n개에서 r개를 조합한다 라고 이렇게 C로 나타내죠. NCR의 실제 계산은 r 팩토리얼 분의 nPR과 같으면서 조합 공식은 n-r 팩 곱하기 r 팩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된다라고 공부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의사 7명과 간호사 6명 중에서 3명을 뽑을 때 3명의 직업이 모두 같은 경우, 직업이 모두 같을 때는요, 모두 의사이거나 또는 모두 간호사일 때가 되겠습니다. 자, 또는이니까 두 개는 합의 법칙으로 연결되겠죠. 모두 의사일 때는 의사 7명 중에서 3명을 뽑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7C3이 되겠고요. 또는이니까 더하고요. 모두 간호사일 때는 6명 중에서, 간호사 6명 중에서 3명을 뽑으면 되겠죠. 그럼 계산해보게 되면 7C3은 7부터 3개를 곱한 다음에 7, 6, 5죠.
3팩으로 나누면 되고 6C3은 선생님이 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외웠나요? 선생님은 그냥 바로 쓸게요. 35 더하기 20이 되면서 답은 55 하고 간단하게 풀립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른쪽 문제는요, 풀면은 답이 20이 나오게 됩니다. 자,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개인적으로 질문하셔도 되고요. 왼쪽 문제랑 구조가 완전히 같은 문제니까 다시 한번 왼쪽 풀이를 들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합이 짝수 또는 홀수일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자,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적혀있는 9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동시에 3장을 꺼낼 때 다 더한 게 짝수가 되는 경우를 구하세요. 자, 그랬어요. 그럼 세수를 더했을 때 짝수가 되는 경우를 먼저 찾아보게 되면 짝, 짝, 짝 3개가 다 짝수일 경우가 있겠고요. 또는 짝, 홀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거 말고는 없죠. 세수를 더했을 때 짝수일 경우는 저 3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는요, 1부터 9까지 짝수는 몇 개 있나요, 여러분들? 2, 4, 6, 8, 4개 있죠? 짝수 4개 중에서 순서 상관없이 3개를 뽑아서 우리는 어쨌든 더해버려서 결과를 보는 거니까요. 뽑히는 순서가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C3이 되는 거고요. 자, 또는이니까 더하기가 되고, 자, 짝수 4개 중에서 하나 뽑아야 되니까 4C1이 되고요. 홀수는 1부터 9까지 5개가 있죠? 그 5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되고, 짝수 하나 뽑고 그리고 홀수 하나 뽑아야지 이 일이 끝나는 거니까 이거 2개는 곱하기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4C3은 4C1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4고요. 더하기 4C1을 4 곱하기 5C는 우리가 10이라고 외웠죠? 답은 4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 좀 더 쉽죠? 2개밖에 안 뽑네요. 답은 얼마가 나오시나요? 답은 16이 나오면 맞게 푸신 겁니다. 자, 이번에는 특정 원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특정 원소를 포함해야 되는 경우 미리 뽑아놓고 남는 경우를 세는 거고요. 특정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그 원소를 버려버리고 남은 원소에서 뽑는다는 걸 기억합시다.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자, A, B를 포함한 9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4명을 뽑을 때 A, B 중 1명만 뽑히는 경우예요. 잘 보세요. A, B 중 1명만 뽑히려면요, 먼저 A는 뽑히고 B는 뽑히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A가 안 뽑히고 B는 뽑히는 이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2가지가 1명만 뽑히는 경우가 되겠죠. 자, 이게 또는으로 연결되니까 2개는 합의 법칙으로 연결될 거고요. 자, 여기서 한번 구해볼게요. B는 뽑히면 안 되니까 B는 이미 빼놓습니다. 그럼 나머지 8명 중에서 뽑는데요. A는 뽑아야 되는 거니까 A는 뽑아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명이 남았죠. 그 중에서 4명을 뽑는데 A는 뽑아놨기 때문에 남은 3명만 뽑게 되니까 7C3이 됩니다. 그럼 사실 이 오른쪽도요, 여러분들이 A, B의 역할만 바뀌었을 뿐 경우에서는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7C3 곱하기 2가 되고요. 7C3은 7부터 3개 곱한 다음에 3팩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42가지의 경우의 수를 갖게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잘 해보셨나요? 이 문제의 답은 140이 나오면 정확하게 푸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집합을 다루는 유형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표현만 집합으로 바뀌었을 뿐 우리가 문제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집합 A는 1부터 12까지의 자연수가 있는 집합들이고요. 자, 구하라고 하는 걸 볼까요?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 5는 원소로 가져야 되고 원소의 개수가 3개래요. 그럼 다시 말해서 부분 집합은 저기 있는 총 12개의 자연수 중에서 3개를 뽑고 뽑히는 순서가 상관이 없죠. 1, 3, 5를 뽑아도 집합 1, 3, 5고 3, 1, 5를 뽑아도 부분 집합은 1, 3, 5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해서 저기는 12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5를 꼭 포함해서 뽑는 방법의 수를 구하고 싶어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5를 미리 뽑아놓고, 그럼 12개 중에서 5는 미리 뽑았으니까 남은 11개 중에서 우리는 3개를 뽑고 싶은데 하나를 뽑았으니까 2개만 추가로 더 뽑으면 되죠. 그래서 얘는 11부터 2개를 곱한 다음에 2팩으로 나누게 되면 55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2번 한번 해볼까요?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3의 배수를 원소로 갖지 않고, 자, 그러면은 3의 배수는 가지면 안 되는데 여기서 12개가 있는데 3의 배수를 다 버려버려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1, 2, 3 버리고 4, 5, 6은 버리고 7, 8, 9 버리고 10, 11 여기서 이제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원소가 4개 이하래. 아하, 4개 이하래. 4개도 아니고 4개 이하래. 그럼 여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중에, 그치?
4개를 뽑을 때거나 또는 8개 중에서 3개 뽑거나 또는 8개 중에서 2개 뽑거나 8개 중에서 하나 뽑거나 이거 마지막 함정이 있지. 부분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부분집합도 있잖아. 그치? 공집합 하나를 더하는 거를 빠뜨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집합에서만 나오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8C4는 좀 계산이 힘들겠네요. 8부터 4개를 곱하고요. 4팩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더하기 8C3도 8부터 3개 곱하고요. 3팩으로 나누면 되죠. 자, 8C2는 8부터 2개 곱한 다음에 2팩으로 나누면 되고 여기가 1이면 그냥 앞에 있는 숫자가 되죠. 이렇게요. 4, 2, 8, 3, 2, 6 얘는 이제 70이 되고요. 이렇게 8, 7에 56 더하기 7, 4, 28 더하기 8 더하기 1 이런 계산이 되겠고요. 자, 얘는 그럼 계산하게 되면 여기까지가 126이고요. 요거 더한 게 36인데 여기까지 37이죠. 이렇게요. 그러면은 163이라는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잘 해보셨나요? 이 문제는 조금 더 쉽죠. 그래서 답은 얘는 몇 가지가 나오면 되냐면 35가지가 나오면 됩니다. 찬찬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적어도 조건이 포함되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우리가 소년에도 공부했고 경우의 수에서도 공부했던 유형인데요. 자, 사건 A가 적어도 한 번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모든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에서 사건 A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빼면서 우리가 구한다. 이게 조금 유식한 말로 여사건의 경우의 수다 라고 공부했습니다. 이 개념은요, 여러분들이 다음에 배우게 될 확률에서도 수태 나오는 개념이니까 명확하게 아시는 게 좋아요. 자, 적어도가 포함되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남자 6명, 여자 6명으로 구성된 모임에서 4명의 대표를 뽑을 때 남자, 여자가 적어도 1명씩 포함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냐면 모든 경우에서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1명 포함된다라는 경우는 반대가 뭘까요? 모두 남자이거나 모두 여자인 거예요. 그렇죠? 남녀가 적어도 1명 포함된다의 반대는 모두 남자이거나 모두 여자. 그래서 모두 남자인 경우를 빼고 그리고 모두 여자인 경우도 빼야 됩니다. 자, 전체 경우는 몇 가지냐면 12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경우니까 12C4가 되고요. 모두 남자인 경우는 그 4명을 남자 중에서만 뽑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모두 여자인 경우도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얘는요. 12C4는 12부터 4개를 곱하는 거죠. 9죠. 그 다음에 4팩토리얼로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자, 6C4는 6C2랑 똑같고요. 여러분들 15라고 외웠죠. 2번 빼는 거니까 빼기 30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4, 3, 12 2하고 이렇게 약분하고요. 그럼 얘는 이제 55 곱하기 9가 되겠죠. 55 곱하기 9는 59, 45, 59, 45 이렇게 되나요, 여러분들? 네. 요거 빼기 30이 돼서 답은 465가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잘 해보셨나요? 이 문제의 답은 30일이 나오면 맞게 푸신 겁니다. 자, 이번에는 결과가 주어졌을 때, 즉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걸 만족하는 미지수를 찾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어느 카페에서 직원을 모집하는데 총 12명이 지원을 하였고요. 이 중에서 3명을 뽑으려고 했을 때 남자 지원자가 적어도 1명 포함되는 방법이 164일 때 남자 지원자 수를 구하시오 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우리는요,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이 164가 모든 경우의 수에서 모두 여자인 경우를 빼는 거예요. 적어도 1명은 남자다의 반대는 모두 여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서 x를 여자의 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풀어보게 되면 모든 경우의 수는 지금 12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12C3이 되고요. 모두 여자인 경우는 여자 6명, 여자 X명 중에서 그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시게 되면요. 얘는 12부터 3개를 곱하고요. 자, 3팩으로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X부터 3개를 곱해요. 그럼 X에 X-1, X-2가 되겠죠? 요거를 또 3팩으로 나누는 애가 되겠습니다. 이게 164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3, 2, 6이죠? 그래서 6씩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는 220이 되나요? 220 빼기, 얘는 이제 6분의, 뭐, X에 X-1, X-2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냥 양변에 6을 곱해서 정리하는 것도 좋았을 뻔 했네요. 뭐 크게 상관은 없기는 하지만.
그래서 선생님은 얘를 먼저 넘길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얘를 빼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얼마가 되나요? 56이 되나요, 여러분들? 네, 마이너스 56이 되고요. 이게 마이너스 6분의 x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선생님이 3차 방정식 푸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6을 곱하게 되면 6 곱하기 56인데 56이 7, 8에 56이에요. 그쵸? 그리고 얘네들은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곱입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6, 7, 8 작은 순서대로 6, 7, 8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했던 지원한 여성의 수는 8명이 되는 거고, 문제는 근데 남자 지원자의 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총 12명 중에 8명이 여자니까 남자의 수는 4명이 되겠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잘 해보셨나요? 이 문제의 답도요, 왼쪽과 똑같이 4명이 나오면 맞습니다. 자, 이번 유형은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여기까지가 이제 ncr이죠. 그리고 그 r개를 나열한다.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r 팩토리얼이 되는 겁니다. 이거 두 개를 곱하는 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r 팩토리얼 곱하기 ncr이 되는 거고요. 이게 사실 뭐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 이게 계산하게 되면은 우리가 식이 n-r팩 곱하기 r팩분의 n팩이잖아요. 근데 여기 r팩을 곱하게 되면 이게 약분되고 남아있는 걸 봤더니 이게 npr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자, 어쨌든 봅시다. 서로 다른 어른 5명과 어린이 6명 중에서 어른 1명과 어린이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방법입니다. 먼저 어른 1명을 뽑아요. 그러면은 어른 5명 중에서 1명 뽑으면 되죠. 어린이 2명 뽑습니다. 어린이 6명 중에서 2명 뽑고요. 그럼 총 사람은 3명이 있죠. 그 3명을 이제 일렬로 세우는 거니까 이렇게 3팩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5C는 5고 6C는 우리가 15라고 외웠죠. 3팩은 6입니다. 곱하고 나면은 얼마가 되죠? 450까지가 나오나요? 네, 이렇게 해서 답이 풀리게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잘 해보셨나요? 답은 3600까지가 나오면 맞게 푸신 거예요. 자, 이번에는 특정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원이와 수연이를 포함한 8명 중에서 5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울 때 지연이, 수연이는 반드시 포함되고 이들은 이웃해야 된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지연이, 수연이는 미리 뽑아놔요. 지연이, 수연이 미리 뽑아놓고요. 우리가 하는 일은 5명을 뽑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3명을 더 뽑아야지 5명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일단 8명 중에서 지원이하고 수연이는 뽑았기 때문에 6명이 남아있는데 일단 그 중에서 3명을 먼저 뽑습니다. 그러면은 5명이 완성이 돼요. 사람은 5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 5명을 일렬로 나열을 하는데 지원이하고 수연이는 서로 붙어있고 싶대요. 우리 붙어있는 문제 알고 계시죠? 이렇게 박스 하나 구해다가요, 여기다 지연이랑 수연이랑 같이 움직이게끔 하고요. 그럼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3명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일단 섞고 나면은 4개가 섞이는 거니까 4팩토리얼이 되고, 그 다음에 지연이랑 수연이가 자리가 바뀌는 게 또 2팩토리얼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뽑고 나열하는 거니까 곱하기가 되는 거고요. 계산하시게 되면 6C3은 20이라고 외우셨나요? 4팩토리얼은 24라고 외우셨나요? 네,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답은 960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이게요. 다른 문제집에서 뽑았는데 서로 이름만 다르고 숫자들이 똑같네요. 그쵸? 얘도 답이 960까지가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똑같은 문제다 라고 해서 안 풀어보셨던 분들은 그래도 식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함수의 개수를 다루는 문제.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거의 시험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의고사에서도 정말 단골로 나오는 문제고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순열 조합이 다 이 안에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집합 xy의 원소의 개수가 각각 m개, n개일 때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의 개수를 생각을 하는 건데, 자, 볼까요? 이 집합 x에 원소가 x1, x2부터 시작해서 xm까지 있다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집합 y에는요, 원소가 y1, y2 이렇게 가서 y에 n까지 있다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함수의 정의는 뭐냐면 정역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공역의 원소가 하나 연결만 되면 되거든요.
그럼 얘의 짝을 지어주는 방법이 총 몇 가지예요, 여러분들? n가지가 있겠죠. 얘도 n가지 있을 거고 얘도 n가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n이 총 몇 번 곱해지게 되냐면 n번 곱해지기 때문에 이 녀석은 n의 m승이 됩니다.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1대1 함수인데요. 자, 1대1 함수는 얘가 만약에 1로 가게 되면 얘는 1로 못 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 한번 해보게 되면 일단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는 x1을 대응시킬 수 있는 방법은 m가지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n가지죠. m이 아니라 n. 여기 n개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럼 얘는요. n-1가지를 가질 수 있어요. 왜냐면 얘가 만약에 연결됐으면 나머지 하나를 제외하는 거에서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 거는 이제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되냐면 n-2가지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얘가 몇 개 곱해지냐면 m개가 곱해지게 됩니다. 즉 n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가면서 m개 곱하는 거 이게 뭐죠? 그렇죠. 우리가 순열의 정의였죠. 그래서 1대1 함수의 개수는 npm이 됩니다. npm 굳이 외우시려면 여기에 공역의 개수가 오고 여기에 정역의 개수가 온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외우시려면은요. 선생님 되도록이면 이 부분은 안 외우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공역의 수 여기는 정역의 수 외우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증가함수, 감소함수는요. 저게 그냥 조합으로 바뀝니다. 자, 선생님 왜 저게 조합이 되면은 증가함수, 감소함수가 되나요? 자, 그럼 먼저 증가함수, 감소함수가 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부터 한번 해보고 넘어가 볼까요? 자, 만약에 x값이 크면 그 녀석의 y값도 더 크다. 이게 뭐냐면 증가함수의 정의예요. 자, x값은 분명히 더 큰데 함수값을 비교해 봤더니 함수값은 더 작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감소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글로 해석하게 되면 x가 커지면 y도 커진다가 되는 거고 얘는 x가 커질 때 y가 작아진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증가감소함수가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 증가함수다 감소함수다 그렇게 알려주지 않고 이렇게 식으로 힌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딱 읽고 나서 아, 얘는 증가함수구나 감소함수구나 라고 판별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럼 왜 증가함수는 조합이냐? 이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숫자로 해야지 우리가 증가감소를 확인할 수 있겠죠? 간단한 자연수 집합 몇 개를 볼게요. x는 1, 2, 3이라는 3개의 원소가 있고요. y는 1, 2, 3, 4, 5, 6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지금 보게 되면 어쨌든 여기 등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등호가 없기 때문에 x가 다르면 함수값도 반드시 달라요. 즉 다시 말해서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즉 얘가 얘를 선택했으면 2는 또 2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자, 그러면 1대1 대응이면서 증가함수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먼저 이 6개 중에서요. 공역의 원소 6개 중에서 얘네들이랑 대응될 애를 3개를 뽑아요. 순서 상관없이 뽑기만 해요. 그럼 6C3이죠. 선생님이 만약에 요렇게 뽑았어요. 그럼 증가함수이려면요. 뽑기만 하면 대응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요렇게. 즉 섞일 수 없어요. 섞일 수 없습니다. 뽑히는 순서가 섞일 수 없어요. 증가함수이려면 만약에 공격의 원소가 3개가 뽑혔잖아요. 그럼 제일 작은 건 정역의 제일 작은 원소랑 대응돼야 되고 두 번째 큰 건 두 번째로 큰 정역이랑 원소가 대응이 돼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얘는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조합인 거예요, 여러분들. 순열은 뽑아서 걔네들을 섞는 경우까지 다 다른 경우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한 건데 이게 증가함수는 3개를 뽑기만 하면 대응은 저절로 돼버려요. 즉 뽑히는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2, 4, 6을 뽑아도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고요. 4, 2, 6 순서를 뽑아도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이 되는 거죠. 감소함수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증가감소함수는 조합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두 집합 x, y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다. 이거 딱 보니까 들어가는 애가 작으면 함수값도 작구나. 아하, 증가함수구나. 증가함수는 우리가 조합으로 풀었었지. 다시 말해서 내가 있는 공역의 원소 5개 중에서 정역의 원소 3개랑 연결된 애를 뽑기만 하면 대응은 저절로 된다. 내가 얘를 섞을 필요가 없다. 즉 다시 말해서 10가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볼까요? 얘도 딱 보면 증가함수의 뜻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공역의 원소 10개 중에서 정역 원소랑 대응될 4개를 뽑기만 하면 되니까 답은 210이 나오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수. 이제 이런 게 모의고사에서 나오면 4점, 뭐 조금 어려운 3점, 뭐 이런 이제 시험에서 나오면 변별력 문제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말씀드렸잖아요. 경우의 수의 문제는요, 문제가 요구하는 건 다 들어주고 나서 남은 걸 세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지금 A에서 A로 대응돼요. 그러니까 정의역도 A고 공역도 A죠. 그림입니다. 자, A, 얘도 A로 다시 가요. 1부터 7까지의 자연수죠. 요렇게.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문제가 요구하는 1은 7로 간다라는 걸 이미 보내놓습니다. 먼저 들어줘요. 1대1 대응이니까 하나씩 연결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K가 만약에 2보다 큰 수면, 2보다 크거나 같은 수는 이제 나머지 2, 3, 4, 5, 6, 7을 연결하는 방법이 되겠죠. 왜냐면 2보다 크거나 같지 않은 수는 1밖에 없는데 1은 이미 대응이 끝났으니까요. 그쵸? 그럼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대응되느냐. 그 함수 값이 그 녀석의 대응되는 정역의 원소보다 반드시 작거나 같아야 돼요. 반드시 작거나 같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요, 경우의 수를 한번 볼까요? 자, 이 2는요, 이 2가 가질 수 있는 함수값,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그럼 정역의 원소는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 2는요, 얘보다 작거나 같은 2하고 1, 이 두 가지에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가 갈 수 있는 게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예요. 그래서 2를 결정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2가 이렇게 가봤다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럼 3이 갈 수 있는 거는요, 나머지 지금 1이랑 대응 거 빼고 2가 대응된 거 빼고 나서 3도 어쨌든 자기 자신보다 작거나 같은 수 1, 2, 3 중에 대응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2랑 대응됐잖아요. 그러니까 3이 대응될 수 있는 건 이제 몇 가지예요? 두 가지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얘도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렇게요. 자, 그럼 이 4도요. 자기 자신보다 작거나 같은 게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는 이미 2, 3이 대응이 됐거든요. 그래서 4도 선택할 수 있는 게 나머지 2개 중에 하나예요. 5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6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4가 1로 갔고 뭐 5가 1로 갔고 6이 뭐 1로 갔다고 생각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7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요, 저절로 남아있는 한 가지밖에 선택이 안 돼요. 이렇게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2의 5승이라서 32가 나오게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요거는 유형 패턴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응용 문제라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풀어줄게요. 자, 그래서 먼저 그림 그리고요. X 정역의 원소는 1, 2, 3, 4 4개가 있고요. Y 공역의 원소는 쭉 가서 1, 2, 3, 4, 5, 6, 7 이렇게 있습니다. 자, 문제가 요구하는 건 들어주라 그랬어요. 자, X가 1일 때 1의 함수값은 5 이상이어야 된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 됐죠? 자, 그럼 X가 이제 1일 때, 즉 X가 1일 때 함수값이 5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뭐냐면 뭐예요, 여러분들? 감소함수예요. 감소함수. 감소함수. 감소함수가 되려면은요, 여기에 있는 나머지 이 2가 혹시나 여기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증감수가 됩니다. 그죠? 1에서 2로 늘어났을 때 함수값도 5에서 7로 늘어났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x가 1일 때 1이 5로 갔기 때문에 이 2는요, 반드시 이쪽으로 가야지만 감소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못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2, 3, 4를 대응을 하는데 이 2, 3, 4를 대응하는 거를 여기에 있는 1, 2, 3, 4,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야 되고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내가 뽑기만 하면 대응은 저절로 됩니다.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1이 5로 갔을 때는요, 4C3의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됩니다. 4C1이라서 4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5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1이 6으로 갔을 때를 생각을 한번 해보죠. 요럴 때. 그치?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2, 3, 4는요, 여기에는 1부터 이제 5까지가 되겠죠, 여러분들. 1부터 5까지에 있는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뽑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뽑기만 하면 저절로 제일 큰 애는 제일 작은 애랑 연결되고 그 다음 큰 애는 두 번째로 작은 애랑 연결되면서 감소함수를 만들게 되겠죠. 자, 그래서 5C3은 5C랑 똑같으면서 10가지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F의 1이 7이랑 연결됐을 때 생각해보게 되면 이렇게 연결됐을 때요. 자, 그러면 이제 2, 3, 4는요, 여기는 1부터 6까지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연결하면 됩니다. 얘는 우리가 20이라고 외웠죠. 자, 그럼 저 3개의 수를 어떻게 하느냐.
논리관계를 보는 거예요. 1의 함수값이 5이거나 6이거나 7이거나 이게 자연스럽습니까? 1을 집어넣으면 5이고 6이고 7이고가 자연스럽습니까? 또는이 자연스럽죠. 5이면서 6이면서 7일 수는 없어요. 이게 또는으로 연결되니까 합의 법칙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도 더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이 34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많이 어려운 문제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선의 개수를 구하는 유형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원 위에 있는 점으로 직선을 만들 때인데요. 자, 직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점이 몇 개가 필요하죠?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지게 되면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딱 하나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직선의 개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와 똑같아지는 거죠. 당연히 뽑히는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위에 5개의 점이 있을 때 주어진 점을 연결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선생님이 5개 중에서 얘하고 얘를 뽑아서 이렇게 이으나 뽑히는 순서가 얘하고 얘를 뽑고 이렇게 이으나 똑같은 직선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5개의 점 중에서 2개를 뽑는데 순서에 상관이 없이 뽑으면 되는 거니까 10개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잘 하셨나요? 이 문제의 답은 8C2, 즉 28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복되는 직선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한 두 직선 위에 8개의 점이 있을 때 저 점들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죠. 우리가 좀 전에 풀었던 원에서 풀었던 거랑 똑같은 건데 여러분들 일단 8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원이랑은 다르게 뭐냐면 이 녀석은요, 만약에 얘하고 얘를 뽑아서 이렇게 이으면 이러한 직선이 만들어지고, 또는 얘하고 얘를 뽑아서 이 점과 이 점을 이어도 우리가 방금 전에 이미 셌던 직선이 나오고, 또는 이렇게 뽑아서 이어도 방금 전에 셌던 직선이 나와요. 즉, 저 경우들이 다 똑같은 직선을 나타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겹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경우의 수가 겹치는 경우를 뺄 텐데, 다시 말해서 이 직선 위에 있는 세 점 중에서 2개를 뽑으면은 다 똑같은 직선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겹치는 경우를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직선 위에 있는 5개의 점 중에서 2개를 뽑아도 겹치죠. 저기 있는 5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만든 직선도 빼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3개에서 2개를 뽑아서 만드는 직선을 아예 다 뺀 거거든요. 아예 전부 다 뺀 거예요. 그죠? 하나는 있는데, 여기도 밑에 경우에도 하나는 있는데 여기서 만들어낸 직선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다시 더하기 2를 해줘서 저기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직선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죠. 왜 더하기냐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되면 얘는 28이고 얘는 3이고 얘는 10이고 더하기 2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보게 되면 얼마가 나오나요? 17이 나오나요? 네, 이렇게 17개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잘 해보셨나요? 자, 얘도 위아래 위치만 바뀌었지 사실 점의 개수가 똑같죠. 자,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 한번 해보게 되면 일단 전체 8개의 점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를 선택을 하고요. 자, 그 중에서 여기에서 2개 뽑은 거를 다 빼는 거죠. 자, 5C. 그 다음에 여기에서 2개 뽑아서 만드는 경우의 수를 다 빼는 거죠. 3C. 근데 얘도 직선 하나, 얘도 직선 하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 뺀 거에다가 더하기 2를 해줘서 계산하게 되면 이 녀석의 답도 17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유형을 풀어볼게요. 자,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건 우리가 크게 2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2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방법은 일단 N각형은 꼭지점이 당연히 N개 있겠죠. 그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다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각형이 있다면 꼭지점은 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2개 뽑아서 있는 방법은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는 대각선이 아닌 것도 몇 개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렇게 1개, 2개, 3개, 4개, 5개가 있죠. 그래서 각 변에 N각형은 변도 N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점 2개를 이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선의 개수 중에서 우리가 대각선이 아닌 그 다각형의 변의 개수를 빼주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뭐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걸 기억하셔도 되는데요. 우리가 2분의 n의 n-3이다 이런 제식도 있었죠. 왜냐면은 이렇게 다시 오각형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는
자기 자신과 양옆의 것을 제외한, 그렇죠? 세 개를 뺀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N각형은 꼭지점의 N개인데 거기서 자기 자신과 양옆의 두 개를 제외한 만큼 대각선의 수를 그릴 수 있고, 이러한 꼭지점이 N개도 있는데 이렇게 그을 때랑 이쪽 방향으로 그을 때랑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그을 때랑 대각선이 겹쳐지기 때문에 2로 나눠서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뭐가 됐든 여러분들 편한 형태로 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얘는 팔각형이니까, 자, 8개 중에서 2개를 뽑는 모든 직선의 수 중에서 팔각형이니까 변이 8개 있겠죠. 그런데 이 변은 대각선은 아니니까 8을 빼게 되면 20까지 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녀석의 답은 7각형이니까 7C2 빼기 7을 해서 답이 얼마가 나오면 되죠? 14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각선의 개수가 주어지는 문제용을 풀어볼게요. 자, 대각선의 개수가 44개인 다각형의 꼭지점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식을 외웠죠.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NC2-N이다. 우린 이게 44가 된다라는 N에 관한 방정식을 풀면 되고요. 얘는 N부터 2개 곱한 거를 2팩으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요. 나누기 빼기 N이 44다. 양변에 2를 곱하고 분배해서 정리하게 되면 N제곱 마이너스 N인데 마이너스 2N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3N. 선생님 2 바로 곱했어요. 이게 88. 넘어가면 N의 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88은 0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는 11과 8로 되고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N의 값은 11 또는 마이너스 8인데 N은 자연수여야 되겠죠. 대각선의 어떤 다각형의 변의 개수니까요. 그래서 얘는 아니고 꼭지점의 개수는 11개가 되겠죠. 11각형이니까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잘 해보셨나요? 이 문제의 답은 9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용을 풀어볼게요. 이 유형 문제도 시험이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삼각형이 되려면 서로 다른 n개의 점에서 3개를 순서에 상관없이 뽑으면 돼요. 삼각형이 되려면 꼭지점이 3개가 필요하니까요. 자, 이렇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1번의 경우 중에서 삼각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일직선 위에 있는 3개의 점을 뽑을 때가 되겠어요. 일직선 위에 있는 3개의 점을 뽑을 때 삼각형이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밑에 문제를 한번 보면서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자, 지금 보게 되면 점이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개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이 9개 중에서 우리가 어쨌든 삼각형이 되려면 3개를 뽑아야 되는데 3개를 뽑는 게 무조건 삼각형이 되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 일직선상에 있는 이 3개를 뽑게 되면 이 3점을 뽑아서 이어봤자 직선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이렇게 일직선상에서 3점을 뽑는 경우를 빼야 됩니다. 왜냐면 그때는 삼각형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미안해요. 갑자기 이렇게. 자, 여기 일직선, 이 일직선상 위에 있는 4개의 점 중에서 3개를 뽑으면 삼각형이 안 되죠. 그래서 저 4개 중에서 3개 뽑을 때, 그 다음에 이 일직선상에서도 4개 중에서 3개 뽑는 게 있고, 이 일직선상에서도 이 4개 중에서 3개 뽑는 게 똑같이 있겠죠. 그래서 그냥 곱하기 3에서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은 9C3은 9부터 3개를 곱한 다음에 3팩토리알로 나누는 거죠. 빼기 4C3은 4C1이랑 똑같으니까 4고요. 이렇게 계산되고요. 3, 3은 9, 2른이 2, 4, 8 이렇게 되면서 여기 있는 걸 다 곱한 게 얼마죠, 여러분들? 84인가요? 네, 빼기 12가 되면서 이 문제의 답은 7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의 개수, 우리가 전체 꼭지점의 개수 중에서 3개를 뽑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의 수를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삼각형이 안 될 때는 어떤 때냐면 일직선상에 있는 점들 중에서 3개를 뽑을 때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답이 잘 나오셨나요? 오른쪽 문제의 답은 52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격자점이 주어질 때 삼각형의 개수를 찾는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간격으로 놓인 16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이어서 만든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일단은요, 삼각형이 만들려면 전체 16개의 점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전체 점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모든 방법의 수에서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의 방법의 수를 빼겠습니다. 언제 삼각형이 안 되는지 볼까요?
이렇게 일직선상에 세로상의 4개의 점 중에서 일직선상에 있는 점 중에서 3개를 뽑으면 삼각형이 안 되겠죠. 그래서 4C3이 되는데, 이렇게 세로상의 일직선이 있는 경우가 똑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가로로 있는 이 일직선에도 4개의 점이 있죠. 이 빨간색 직선 위에 있는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도 삼각형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4개 중에서 3개를 뽑을 때 삼각형이 안 되고요. 마찬가지 가로 일직선도 이렇게 1개, 2개, 3개, 4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개가 안 되게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어려운 이유가 대각선도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방금 지워 볼게요. 이제 일직선을 또 3개 이상의 점을 포함하는 일직선은 어디서 또 찾을 수 있냐면 여기에서 일단 하나겠죠. 여러분들 저기 있는 3개 중에서 3개 다 뽑으면 안 되는 건데, 그거는 그냥 33이니까 1로 빼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길이의 같은 대각선을 여기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있네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총 안 되는 게 한 번씩 4번이 있게 되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루어진 대각선 위에 4개의 점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도 또 안 되죠. 그래서 4C3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게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2가 되겠어요. 빼면은 되겠죠. 자, 여러분들 어때요? 선생님이 혹시 빠뜨린 거 있나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되고요. 자, 그럼 얘는 이제 16C3은 16부터 3번 곱하고 1씩 줄여가면서 3팩으로 나누면 되죠. 그 다음에 자 빼기, 이게 4C3이 사실 2랑 똑같아서 4인데요. 4가 몇 개 있냐면은 이렇게 4개, 4개, 2개에서 총 10번이 빠지게 됩니다. 빼기 1 곱하기 4에서 4 이렇게. 그렇죠? 계산하게 되면 3, 2, 6이죠. 6이랑은 안 나눠지니까 그냥 3, 5, 15, 2, 1이 2, 8이 16 이렇게 약분하겠습니다. 그럼 8, 5, 40에다가 얘를 곱하게 되면 560까지가 만들어지게 되죠. 빼기 여기 44네요. 여러분들 그쵸? 빼고 나면 516까지의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는 조금 더 쉬워요.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잘 해보셨나요? 이 문제 답은 76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다루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어떤 문제냐면 문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평행선들이 여러 개 주어져 있는 경우가 되겠어요. 여기에서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찾는 문제는, 평행사변형은 가로로 2개, 세로로 2개의 평행선을 우리가 결정을 하면 평행사변형이 결정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바로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몇 개를 그릴 수 있느냐? 자, 선생님이 세로선 중에서 얘하고 얘를 선택을 하고 가로선 중에서 얘하고 얘를 선택하게 되면 걔네들이 만나서 생기는 평행사변형은 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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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얘가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 안에서 이 격자 상황 안에서 평행사변형 또 어떤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요런 평행사변형도 있겠죠. 여기도 그죠? 얘는 어떻게 선택된 거냐면 가로선은 얘하고 얘를 선택하고 세로선은 얘하고 얘를 선택했을 때 평행사변이 쟤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기 안에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은 가로선을 2개 선택하고 세로선을 2개 선택하면 결정이 된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선택하는 데는 순서가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의 답은 세로선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가로선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곱사건이 되겠죠. 가로선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60까지 하고 나오게 되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잘 해보셨나요? 이 문제의 답은 90이 나오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비슷한 개념의 문제인데요. 정사각형의 개수가 추가되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정사각형의 길이에 따라서 구분해가면서 정사각형을 찾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평행한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정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먼저 선생님은 작은 것부터, 즉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거는 눈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런 거를 이 안에서 몇 개 찾을 수 있냐면 9개를 찾을 수 있어요. 맞죠?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개. 그렇죠? 자, 길이가 1인 건 우리가 찾았으니까 길이가 2인 거를 찾으면 됩니다. 길이가 2인 거는요. 자, 이렇게 1개, 2개, 그 다음에 3개, 4개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4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은
가장 큰 정사각형인 얘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길이가 3인 거는 하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찾을 수가 있게 되고요. 자, 2번 볼게요. 이 평행한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얘는 이제 뭐냐면요. 여기서 가로선 2개, 세로선 2개를 선택을 하면은 직사각형이 반드시 만들어지거든요. 그 중에서 정사각형, 우리가 위에서 구한 정사각형 개수를 빼면은 돼요. 그래서 가로선이 1개, 2개, 3개, 4개가 있으니까 가로선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 세로선도 1개, 2개, 3개, 4개가 있으니까 세로선 중에서 2개를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36가지가 만들어지는데 이 안에는 정사각형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얘하고 얘를 선택하고 얘하고 얘를 선택하면 이 정사각형이 선택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위에서 찾아낸 정사각형 개수를 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나머지 애들은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만 있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22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른쪽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얘도 그림만 조금 틀릴 뿐 사실 가로선도 하나, 둘, 셋, 4개, 세로선도 4개가 돼서 사실은 똑같은 문제죠. 답이 똑같이 22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되도록이면은 여러분들한테 쌍둥이 문제를 주려고 이제 문제집에서 이렇게 찾아보는데 이렇게 문제집끼리 서로 똑같은 문제들이 좀 많이 겹쳐 있네요. 자, 이번에는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공식을 써주기는 할 텐데요. 이 공식의 형태를 기억하지 말고 접근법을 어떻게 하는지 그 접근법 자체를 기억하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공식을 외우려고 보게 되면 너무 복잡하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서로 다른 n개를 a, b, c개로 분할할 때 여기서 a, b, c는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6개가 있으면 그 6개를 3개, 2개, 1개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n개 중에서 a개를 뽑고요. 그러면은 이제 n개 중에서 a개를 뽑았으니까 남아있는 건 n-2a가 남아있겠죠? 그 중에서 다시 b개를 뽑고요. 그럼 다시 여기서 b개를 뽑았으니까 n-a-b개가 남아있겠죠? 그 중에서 c개를 뽑으면 되겠습니다. 자, A, B, B, 즉 3개 중에서 2개가 같은 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얘는 똑같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n-a에 c에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n-a에서 b를 또 뽑았으니까 남아있는 건 n-a-b개가 남아있는데 거기서 또 b를 뽑는데요. 얘는 여기다 마지막에 숫자가 똑같을 때는 200분의 1을 곱해야 합니다. 자, 얘는 어떤 것 때문에 겹치는 상황이 생기는 거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뽑아서 사탕 4개가 남았어요. A, B, C, D가 남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사탕 4개가. 그럼 여기에서 A, B를 뽑고 여기에서 C, D를 뽑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C, D를 뽑고 여기에서 A, B를 뽑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쵸? 근데 우리가 얘를 여러 개 있는 거를 특정한 개수로 나눈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땐 사실 똑같은 형태로 나누어지는 거에는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게 2번이 생기기 때문에 200 곱하기 1로 나누는 겁니다. 200분의 1로 곱해서 이제 그 겹쳐지는 걸 없애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럼 3개가 다 똑같을 때는, 자, 2개가 똑같을 때는 200분의 1을 곱해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개의 숫자가 똑같으면 마지막에 200분의 1을 곱하고 3개의 숫자가 똑같으면 마지막에 300분의 1을 곱한다. 그죠? 그래서 얘는 nca 곱하기 n-aca 자, 곱하기 n-2aca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a번씩 똑같이 3번 분할했구나 라고 해서 마지막에 300분의 1을 곱해야 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분할하는 방법에서 자, 감, 배, 귤, 사과, 참외, 키위가 각각 1개씩 있는데 이 6개의 과일을 똑같은 바구니 3군데의 바구니에 나눠 담는 방법이 수가 되겠어요. 서로 다른 6개를 3개로 나누어 담는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자, 1개, 2개, 3개 이렇게 나누어 담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개, 2개는 안 되죠. 1개, 1이 들어갈 때는 1개, 1개, 4개도 있네요. 잠깐 정수줄을 놨네. 자, 그럼 1이 들어가는 경우는 이거 말고는 더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자, 1이 안 들어가는 경우 제일 작은 게 2인 걸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2일 때 2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개, 3개가 되게 되면 여기 1이 되는데 우리가 1이 들어가는 건 이미 여기에 있으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는 가장 작은 3개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가 1인 경우, 2인 경우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3개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가 2인 건 이거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가장 작은 숫자가 3인 건 당연히
가장 적은 게 3이니까 3, 3, 3에도 6개를 넘어버릴 테니까 안 될 거고요. 이 경우에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볼게요. 지금 나눈 수가 다 다르죠. 6개 중에서 1개 뽑아서 바구니 하나에 담고 나머지 5개 중에서 2개 뽑아서 바구니 하나에 담고, 그럼 여기까지 총 3개가 남아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항상 여기가 1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6개 중에서 1개 뽑고 나머지 5개 중에서 1개 뽑고, 그럼 4개 중에서 4개를 뽑겠죠. 그런데 똑같은 숫자가 2개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2팩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자, 얘는요 6개 중에서 2개 뽑고 나머지 4개 중에서 2개 뽑고 2개 중에서 2개를 뽑고 똑같은 게 3개니까 3팩으로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 6 곱하기 이거는 10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60이 될 거고요. 왜냐면 얘는 1이니까. 자, 이때는요 6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는 1이고요. 안 쓸게요. 곱하기 2팩분의 1은 2분의 1이죠. 약분해서 15가지. 자, 얘는요. 자, 이게 얼마예요, 여러분들? 6C가 15죠. 외우고 있죠. 선생님이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4C는 얼마예요? 6이죠. 외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3팩은 6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약분돼서 얘도 15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서는 여기서 이제 90가지의 방법이 있는 거죠. 얘네들을 다 더하는 거죠. 왜냐면은 1개, 2개, 3개로 나누거나 1개, 1개, 1개로 나누거나가 되는 거니까 합의 법칙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얘도요 표현만 다를 뿐 왼쪽 문제랑 똑같은 문제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서로 다른 6개를 3개로 나누는 방법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답이 똑같이 90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분할의 수를 구해볼게요. 경찰관이 3명, 소방관 5명, 총 10명이 있는데 그 10명을 5명씩 2개 조로 나눈답니다. 자, 그랬을 때 각 조에 적어도 1명 소방관이 포함된다. 자, 적어도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모든 경우의 수에서 적어도 각 조에 1명의 소방관이 있다는 얘기에 반대는 소방관이 없는 조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2개 조인데 그 말은 소방관이 다 한쪽에 몰려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2개 조 중에서 한쪽에 소방관이 다 몰려있다. 소방관이 한쪽에 몰린 경우를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모든 경우는요 10명을 전체 10명을 5명씩 2개 조로 나누는 거니까요 10CO 곱하기 나머지 5명 중에서 5명 뽑고, 중요한 건 여기 똑같은 숫자가 2개가 있으니까 2팩분의 1로 나눠야지, 2팩분의 1을 곱해야지 모든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빼기 소방관이 한쪽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소방관 3명을 한 조에 몰아넣어요, 여러분들. 근데 한 조는 5명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관 2명만 딱 거기에 더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때요? 우리가 한 조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한 조에 소방관을 몰아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소방관 3분을 여기다 몰아넣고요 이 빈자리 2자리 중에서 경찰관 7분 중에서 2분을 뽑아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소방관이 한쪽에 몰려있는 경우가 되는 건데 얘를 빼는 거죠, 우리가. 자, 그럼 계산해 보시면요. 자, 10CO는 10부터 5개 곱해야 돼요.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5팩으로 나누는 거죠. 5, 4, 3, 2, 1. 자, 그 다음에 요거 곱하기 여기 2팩분의 1이고요, 여러분들. 자, 7C2는 얼마죠, 여러분들? 7C2는 21이죠. 이렇게 그냥 암산했어요.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요? 5, 2, 10. 자, 4, 1은 4, 4, 2, 8, 3, 1은 3, 3, 3은 9. 그 다음에 2, 1은 2, 2, 1은 2.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 여기 위에 분자에는 얼마가 남아있냐면 3 곱하기 7 곱하기 6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7 곱하기 6이 얼마죠? 126인가요, 여러분들? 네, 126이고요. 여기서 빼기 21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85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아, 85? 105가지죠. 뺄셈도 못하고 있네. 105가지가 되겠네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잘 하셨나요? 이 문제의 답은 434가 나오면 올바르게 푸신 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할 후 분배까지 하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분할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 방금 했죠. 그 다음에 나눠주는 것까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탕이 6개가 있는데 그 6개를 3개로 세 개로 분할한 다음 뭐 1개, 2개, 3개로 분할할 수도 있고 2개, 2개, 2개 똑같이 분할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그렇게 분할한 3개의 사탕, 3무리의 사탕을 3명의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까지가 이제 분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자, 7명의 학생을 각각 3명, 3명, 1명의 3개 조로 먼저 분할을 해요. 여기까지가 분할이죠. 그 다음에 각 조에 청소 구역을 이렇게 배분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7명을 3명, 3명, 1명으로 분할하게 해볼게요. 그럼 7C3 곱하기 나머지 4명 중에서 3명 또 뽑고요. 나머지 1명 중에서 1명을 뽑으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저 사람 7명을 3명, 3명, 1명으로 분할한 게 되겠고요. 그럼 이제 3개의 조가 만들었잖아요. 야, 조장 1명씩 나와. 자, 나온 순서대로 과학실, 음악, 미술실 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분배하는 거는요. 이렇게요. 근데 선생님이 큰 실수 하나 했다. 분할하는데 뭐 하나 덜 했죠. 왜냐면 여기 똑같으니까 2팩분의 1을 곱해야 되는데. 그쵸? 여기까지가 분할이고 이것을 3명한테 분배하는 거니까 곱하기 3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계산해 보게 되면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다시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야 되고요. 자, 4C3은 4C1이랑 똑같으니까 4고요. 얘는 1이니까 생략하고 요거 이렇게 약분하면 3이 되겠죠. 다시 이렇게 약분하고 다시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얘는 얼마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420까지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잘 해보셨나요? 이 문제의 답은 90이 나오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이 분할로 분배하기인데 살짝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7층짜리 건물에 1층에서 7명이 승강기를 같이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서 7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3개 층에서 각각 2명, 2명, 3명이 내리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7명을요 2명, 2명, 3명의 조로 나눌 거예요. 7명 중에서 2명 뽑고요. 다시 나머지 5명 중에서 2명 뽑고 나머지 3명 중에서 3명을 다 뽑는데 2명, 2명이 똑같으니까 2팩분의 1을 곱합니다. 여기까지 조편성이 되는 거고요. 자, 조장 나와.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내리는 층은 1층에서 탔으니까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총 6개의 층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해서 내릴 층을 결정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6개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뽑아서 뽑히는 순서대로 1조 내려, 그 다음 2조 내려, 3조 내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순서에 상관이시, 왜냐면 뽑히는 순서대로 각각 1조, 2조, 3조가 내릴 거니까 순서에 상관이시 3개를 뽑는 방법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6개 중에서 순서 상관이시 3개 뽑는 방법인 6P3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해하시나요?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C는요 21이고요. 자, 5C는 10이고요. 얘는 1이니까 무시하고요. 2팩분의 1은 2분의 1이고요. 6P3은 6부터 3개 곱한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렇게 한번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 3이 되고요. 얘가 210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60입니다.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계산하고 나면 6 12,600까지나 생기네요. 12,600까지.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잘 해보셨나요? 이 문제의 답은요 4200이 정답입니다. 자, 조합의 마지막 문제고요. 대진표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우리 토너먼트 대진표 같은 게 있죠. 그렇죠? 이렇게 대진표를 만드는 방법이 되겠고요.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 문제집에 있는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어렵지는 않은데 방법만 알면 되게 쉬운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자, 별다른 내용은 없고요.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내려갈 거예요. 자, 총 몇 명이죠? 6명이죠? 여기서 딱 갈라지면서 그 6명이 3명 쪼개지게 됩니다. 그럼 하면 돼요. 자, 6C3 곱하기 3C3. 근데 3, 3이 똑같으니까 곱하기 2팩분의 1. 자, 우리 이렇게 나눈 것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3명이 남았잖아요. 그 3명을 다시 요렇게 나눠야 돼요. 자, 2명, 1명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3명 중에서 2명 뽑고 나머지 1명 중에서 1명 뽑으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대진표가 끝나게 되고요. 다시 요렇게 잘라야지 여기 3명도 이렇게 2명, 1명 나뉘게 되죠. 그래서 저기는 3명도 3명 중에서 2명 뽑고 나머지 1명 중에서 1명 뽑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겠죠. 선생님 여기는 안 나누나요? 네, 나눌 필요
없죠. 어차피 얘네 둘이 경계하는 건 똑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제 계산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요. 자, 6C3은 20인 거 여러분들 외웠나요?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이고요. 곱하기 얘는 3이죠. 자, 1인 거는 다 이제 무시하시고 나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요렇게요. 자, 얘가 이제 10이 되면서 이 문제 답은 90까지가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잘 해보셨나요? 이건 대진표가 조금 다르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전체 7명이잖아요, 여러분들. 7명이니까 먼저 7명을 이렇게 자르는 거죠. 그럼 7명 중에서 3명 뽑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시 여기 3명 중에서 이렇게 잘라야지 되겠죠. 그러면은 저 3명 중에서 혼자 있을 1명을 뽑고요. 나머지 2명 중에서 2명 뽑혀서 서로 경기를 하게 됩니다. 끝난 거죠. 자, 이제 오른쪽을 봅니다. 오른쪽에 이제 4명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 4명을 다시 이렇게 2명 잘라야 됩니다. 4명 중에서 2명 뽑고 남은 2명 중에서 2명 뽑는데 2명이니까 200분의 1 곱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이제 대진표는 다 완성됐죠. 2명 이렇게 조를 짜게 되면 걔네 둘끼리 이제 경기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대진표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계산하면 되죠. 자, 1인 부분 지웁니다. 4C4, 2C2, 2C 지워버리고요. 자, 7C3은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되죠? 선생님 이건 안 외웠네. 자, 7부터 3개 곱한 다음에 3팩으로 나누면 되겠죠. 얘는 3이고요. 얘는 6인 거 우리 외웠고요. 얘는 2분의 1을 곱합니다. 이렇게요. 3이 6 없어지고 2른이 2, 3은 6 이렇게 없어지고 나면 7, 5, 35 곱하기 3, 4은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3, 9, 27에 5, 9, 45 이렇게 갑자기 계산했는데 315가 되나요, 여러분들? 네, 315가 정답이 되겠네요. 31.5가 아니라 315.